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지난해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놀면 뭐하냐 이런 생각에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딱 5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어떠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졸라게 어렵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어렵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50대 중반인데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를 본 세대입니다. 아무튼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여러 시험 봤지만 내 평생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31일 공인중개사 시험 보고 난 뒤 그때 이제 떨어졌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워낙 못 봐서.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택배 상하차를 하거나 노가다판에서 잡부로 일할지언정 공인중개사 시험 다시는 못 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한 예로 이제 1차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 10문제나 되는데 시간 부족으로 딱 3개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야 평균 점수 57에서 한 58점? 그 정도로 낙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채점도 안 해봤어요. 가채점도 포기했다는 건 아시죠? 시험 포기한 거죠. 한데 이제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차, 2차 합격 축하한다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 큐넷 홈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평균 점수 60점. 간신히 살짝 넘어서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한데 이건 뭐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 시바 여신, 삼신 할머니까지 총 동원돼서 길냥이 불쌍하니까 이번에 한번 봐주자라고 작당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남은 운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에 다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늘에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전업으로 공부했다고 하지만 5개월에 동차 합격했다면 운빨이든 실력이든 뭐 단기에 붙은 거죠. 한데 왜 제가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수기를 뻥이라고 비판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다. 단기 합격 수기 보면 대단하죠. 뭐 3개월에 합격, 직장인이나 어린애 키우는 주부인도 5, 6개월 만에 합격, 60대 노인도 8개월 만에 합격, 심지어 1개월에 합격, 급기야 어떤 유튜버는 10일 만에 합격 이러는데 말이죠. 먼저 제 주장의 신뢰성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제가 고3 때 항상 전국 상위 3% 안에 들었습니다. 뭐 대학도 그에 맞는 대학에 진학했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사법고시 합격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단 상명 하복식의 공무원 문화 특히 검찰 쪽이 심하죠. 그게 싫어서 사법고시 안 봤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는 공부 시험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쓰기 한 300편 정도 읽어봤고 유튜브에서 단기 합격 관련 동영상 한 200개 정도 봤습니다. 한데 과장이 좀 심해요. 자기 자랑이야 사람의 본능이죠.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죠. 더 문제는 이제 원래 합격 수기라는 게 뒤에 오는 사람에게 길잡이,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한데 되레 오도합니다. 길을 잘못 가르쳐 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우습고 만만하게 보게 만들어서 거꾸로 합격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자기 자격증을 막말로 개나 소나 심지어는 뭐 가붕괴도 다 딸 수 있다는 식으로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가뜩이나 공인중개사 하는 일도 없이 중개수수료만 비싸게 챙겨간다는 비판 많고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학습 시간이 필요한가? 이 단기 합격 수기를 보면, 그리고 이런 단기 합격 수기에 찬성하는 댓글을 보면 1000시간, 1200시간 정도면 단기 동차 합격 가능하다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는 2000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랜드프로 인강을 들었습니다. 이 업체 광고 아니에요. 2년 동차 합격 시 300% 환급반을 들었는데 다른 업체보다 세금,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가장 적게 떼고 돌려준다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업체 수업 과정을 보면 동영상의 경우 기초, 입문 과정이죠. 그 다음에 기본, 심화, 핵심 요약 4단계로 구분합니다. 다른 업체도 거의 같아요. 한데 1차 민법의 경우 기본과 심화 동영상이 각각 50시간 정도, 기초와 핵심 요약 동영상이 각각 25시간 정도, 이것만 150시간인데요. 공법도 분량이 비슷해요. 부동산학 개론, 공시법 및 세법 등까지 합치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아닌데 얼추 600시간 정도 됩니다. 하루 10시간씩 동영상을 본다고 해도 60일 필요합니다. 2달이죠? 1.5배속, 심지어 2배속으로 들었다는 분도 있던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2배속, 1.3배속이란 모를까? 1.5배속 이상으로 처음 동영상 들으면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옵니까? 저는 도저히 못 듣겠던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2차가 공법, 중개사법, 그리고 세법과 공시법입니다. 총 6과목인데 세법과 공시법이 합쳐 40문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5개 과목이죠. 한데 기본 수험서, 그러니까 기초나 핵심 요약 빼고 가장 두꺼운 기본서 분량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총 3600쪽입니다. 책 중간에 문제가 길게 들어있는데 이거 빼고 나서도 최소한 3000쪽입니다. 제가 공부해 본 결과 통독할 경우 이 기본서가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성건성 눈으로 읽으면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통독해야 합니다. 이 통독할 경우 시간당 30페이지, 즉 하루 10시간 책을 읽어도 300페이지 독파가 한계였습니다. 3000페이지 한 번 통독하는데 10일 걸립니다. 한데 기본서를 5, 6번 정도는 통독해야 이해 가능하므로 결국 이것도 2달 걸리죠. 따라서 동영상 4단계 전과정 한 번 보고 기본서 통독 5, 6번 각각 2달 정도 걸리죠. 합치면 4달, 이것만 4달 걸립니다. 다음엔 기출문제 풀어봐야 합니다. 최소 3번은 풀어봐야 자기 것이 됩니다. 여기에 모의고사, 백선 문제, 또 진짜 나올 만한 문제라고 해서 강사가 제시하는 것 등등 다 들여다보려면 후딱 2달 지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6달 공부하면 1800시간, 사실상 2000시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정도 공부해야 비교적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5개월 공부했으니까 1500시간 했는데 왜 턱걸이를 했느냐? 핵폭탄이 터지려면 임계량이 필요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100도가 됐을 때 끓기 시작하듯 공부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량이 축적돼야 그때부터 비로소 성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500시간 공부로는 그날 컨디션과 운에 따라 평균 점수 60점 살짝 넘을 수도 있고 약간 밑돌 수도 있는 그런 학습량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1800시간 이상 해야 평균 60점 확실하게 넘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단기 합격 수기를 보면 기본서는 아예 안 보거나 거의 안 보고 요약집 위주로 공부했다 또는 문제집 위주로 공부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신뢰성이 아주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애초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요약집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획부동산 사기 아주 많죠. 이게 민법 시험 문제에서는 제3자의 사기라고 나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홈쇼핑에서 홍삼 세트를 구매한 뒤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준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게 민법 시험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바뀝니다. 며느리를 요약자, 홈쇼핑 업자를 낙약자, 시어머니를 제3자라고 표현하는 등 용어도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조정지역에서 또 하나 사고 싶다. 한데 내 이름을 사면 중과세 되고 세무당국의 표적이 되니까 친한 친구나 친척의 이름을 빌려 산다. 이거 초딩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만 민법 시험 문제에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도 양자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삼자간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등 종류도 많습니다. 또 불법인 거, 합법인 걸로 나뉘죠. 20년간 무사태평하게 남의 땅 사용하고 있으면 내 땅 된다는 것. 시효취득인데 이 정도는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기 전에도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막상 민법 소문서를 보니까 명의신탁이 걸린 땅, 시효 완성 전에 제3자에게 팔린 경우, 시효 완성 뒤 제3자에게 팔린 경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 걸린 경우, 토지가 수용된 경우 등 사례가 수십 개입니다. 다 판례거든요. 이거 다 외워야 합니다. 민법 기본서가 800쪽인데 핵심 요약집은 220쪽입니다. 거의 4분의 1로 줄여놨어요. 이렇게 압축해놨는데 요약집 보고 알 수 있어요? 법학을 전공했거나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직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요약집 보고는 당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민법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문학을 전공했는데 저 같은 경우 동영상 보면서 강사 설명 듣고 기본서 통독 3번을 넘기니까 그때서야 요약집 봤을 때 어렴풋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집 위주로 공부했다는 거 역시 저는 좀 믿기 힘듭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이전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변형해서 나옵니다. 기본서를 통한 학습량 없이 문제집만 풀어봐서는 절대 변형된 문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수능이든 다른 국가고시든 요약집만 보고 문제집만 풀고 고득점 맞았다 혹은 합격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데 이상하게도 공인중개사 시험만 비록 전 국민이 응시 가능한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 시험인데 그렇게 허투루 낼 리가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문제집만 보고 합격 가능한 건 운전면허 필기시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내가 3개월 만에 합격한 거 사실이다. 증거되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제시하는 증거라는 게 뭐 학원 수강 신청한 날 또는 인강 듣기 시작한 날짜. 좀 더 나가면 환급반 신청했는데 돈 돌려 받은 거. 통장 사본 이거 제시하는 거죠. 한데 3개월 합격의 증거는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감정평가서 합격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아주 고생한 게 나이가 드니까 암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 거 탓이었습니다. 인간 두뇌가 몸무게 2%에 불과한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체 필요 에너지의 20 내지 25%를 사용합니다. 제가 10대, 20대 때는 하루 12시간 공부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루 8시간 이상 공부하면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책을 봐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만약 제가 지금 20대나 30대 초반이었다면 공인중개사 3개월 안팎이면 동차 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한데 그렇다면 바로 감정평가사 도전했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중 자격증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처음 시작할 때 10월 말에 공인중개사 합격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격은 당연하니까 내친 김에 감정평가사까지 봐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공인중개사 3개월 안에 합격했다는 분들, 직장생활하면서 6개월 안에 동차 합격했다는 분들,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는 물론 행정고시에 도전하세요. 특히 20대나 30대라 하면
제 학창시절 공부 경험으로 볼 때 그 정도 학습 능력이 있다면 방금 언급한 시험 1년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 시험 자격증 줄 권한은 없지만 제 공부 경험으로 볼 때 장담합니다. 이거 비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20대나 30대인데 3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합격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도전하세요. 합격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암기력, 체력이 떨어져서 1년 안에 합격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1차, 2차로 나누면 2년 안에는 합격할 자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단기 합격 수기가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정평가사 합격은커녕 도전했다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분도 없어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트리플 자격증이면 대단하죠. 특히 요즘에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하는데 세금으로 때려잡거든요. 그래서 세무 관련 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자격증까지 있으면 고객들 몰려들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처음에 아주 만만하게 보고 감정평가사의 세무사 자격증까지 따려고 했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하도 고생을 해서 포기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 공부하다가는 막말로 의자에 앉아서 돌연사 할 것 같아서 이제 겁나서 공부 못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런 반론이 나오겠죠. 이제까지 말한 건 길냥이 당신만의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유튜브 보니까 객관적으로 학습 능력 전국 상위 5% 이내에 들어간 게 확실해 보이는 분들은 하나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변의 부동산법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양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 아무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6개월 걸려 동차 합격했는데 60점 약간 넘게 턱걸이로 합격했다고 본인 스스로 밝히더군요.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면 민법, 그 어렵다는 민법 그냥 거저먹어요. 공시법의 등기 관련 부분, 등기 관련 부분이 아주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그냥 패스고 부동산학 개론의 앞부분이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탄력성 등등 나오는데 이게 경제 원론격이죠.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아주 어려워해요. 근데 그냥 거저 먹죠. 근데 이런 변호사도 6개월 걸렸고 60점 약간 넘게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이 양반이 동영상에 그러더라고요. 단기 합격 수기 다 뻥이라고. 연예인 서경석 씨가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도전해서 합격했죠? 서경석 씨가 육사 수석 입학에 서울대 졸업했어요. 이 양반 몇 개월 공부했나? 한 4개월 했나? 5개월 했나? 아무튼 1차만 목표로 했는데 평균 60점대로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서경석 씨 동영상을 보면 시험 며칠 앞두고 장염 걸려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다는 게 나와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시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서경석 씨가 공인중개사 시험 만만하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막상 공부해보니까 엄청난 양에 놀라버렸고 성적 안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신차에 혹사시키다 장염 걸린 것 같습니다. 서경석 씨가 아무리 바쁜 연예인이라고 해도 학벌이 있는데 1차 시험 떨어졌다고 해봐요. 얼마나 쪽팔린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리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서경석 씨 유튜브 보면 시험 당일날 아침 고사장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표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포기 상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시험 끝난 뒤 가채점 해보면서 엄청나게 떨고 긴장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가채점 결과 합격으로 나오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제가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을 안 봤다면 서경석 씨의 그런 모습 다 쇼다.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연예인의 쇼맨십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데 제가 직접 시험 치러 보니까 그 장면 사실이라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고상철 교수 잘 아실 거예요. 공법 분야 뭐 1타 강사로 뽑히죠. 이분이 이제 3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11분쯤에 보면 고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져 직장인 동차 합격 이제 1년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지난해 11월 2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 오원석 기자라는 분이 5개월 반 공부하고 1차 시험 도전했는데 가채점도 포기했을 정도로 어림도 없이 떨어졌다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요즘 기레기라고 불려서 기자 몸값이 형편없어졌지만 그래도 언론사는 아직도 젊은 층의 선망의 직장입니다. 중앙일보 정도 거대 언론사에 입사하려면 공부 엄청 잘해야 합니다. 기자니까 바빠서 공부 시간이 일반 직장인보다 부족했겠지만 중앙일보 기자가 5개월 반 공부해서 1차도 합격 못하는데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 5개월 공부해서 동차 합격한다? 그런 분이 뭐 제로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되레 다음 유튜브가 더 정확하게 현실적이에요. 재미랜 즐거운 부동산이라는 유튜브 채널. 이분은 이제 사업하시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해서 5년 만에 눈물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분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찐 합격 수기입니다. 이분도 단기 합격 수기 믿지 마세요 하는군요. 자, 그럼 5번째.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길냥이 당신 말은 말이야. 스카이 출신 학벌 좋은 사람 아니면 단기 합격 불가능하다. 결국 당신 학벌 자랑이네. 이런 반론 나올 수 있죠. 제가 알기로 과거 사법고시가 있을 때 합격자의 55대 60% 정도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이름도 생소한 대학 출신도 소수지만 합격했습니다. 고졸 출신도 한 250여 명 합격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상고 출신이지만 4년인가 5년 공부해서 합격했죠. 그에 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법대 출신이지만 10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즉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단기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서울대 출신 가운데서도 공인중개사 시험 떨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강 보니까 한 강사가 실제로 서울대 출신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우습게 봤다가 낙방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하지만 합격 수기 90% 이상이 단기 합격 수기이고 그 가운데 50% 이상이 점수도 넉넉하게 합격했다.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1, 2차 모두 객관식이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단기 합격자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럴까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먼저 우리나라 국가고시를 보면 대개 1차는 객관식 절대평가고 2차는 주관식 또는 논술식 상대평가죠. 근데 2차 주관식, 논술식 또는 뭐 서술식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주관식, 논술식, 서술식이 아니에요. 그냥 답을 길게 써야 하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논술식, 주관식 시험이라고 한다면 프랑스 바칼로레아나 한국 같은 경우 뭐 언론사 입사 시험 후 논술 문제가 진짜 100% 주관식 논술식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과학과 종교는 공존 가능한가? 제4차 산업혁명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이게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 정도로 나와야
100% 주관식 논술식이죠. 한때 한국의 국가시험 2차 시험 문제는 답이 도출되는 과정, 프로세스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문제만 보더라도 관련 공식 법규를 달달 암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따라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낼 수 있는가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직접 감정평가사 시험은 치러본 적이 없지만 문제 보니까 제 생각이 그렇네요.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 2차가 주관식으로 바뀌어서 출제된다고 합시다. 공법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A라는 지역에 관한 사항, 건물수, 주택수, 노후도, 주민 숫자 및 연령대별 비율, 현재 토지 용도, A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조례,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제시한 뒤 A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 정도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몽땅 암기해야 하고 관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스스로 계량 방식, 수용 방식도 다 파악해야 되고 기타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통달해야 하겠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풀면 되므로 답이 긴 객관식 문제인 겁니다. 단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2차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장점은 좀 편한 건 있죠. 그러니까 답을 몰라도 찍을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날 운이 좋으면 자기 실제 실력보다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죠. 상대평가의 경우 합격자 숫자가 한정돼 있지만 이 국가고시들 보면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충 그 정도 수준이죠.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은 구양이 많고 범위도 넓고 외워야 할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세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행정고시 등은 애초 그 시험에 도전할 만한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성격상 온 국민이 다 응시할 수 있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고시나 마찬가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직접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도 해보고 실력이든 운빨이든 아무튼 간신히 턱걸이를 합격한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 시험 동차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2000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통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전업으로 할 경우 6 내지 8개월, 직장인이나 살림하는 주부라면 1년에서 한 1년 2, 3개월 정도 잡아야 합니다. 요건 최소치고요. 전업으로 할 경우 1년, 직장인이라면 2년 잡으세요. 1차, 2차로 나눠보세요. 이래야 스트레스 비교적 덜 받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 자기 자격증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세요. 가면 갈수록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져서 이거 만만한 시험 절대 아닙니다.